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열심히 일들 하고 계신가요? 더위 잘 피하시고 조심하십시오. 저는 점심 먹고 공항에서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공항발이. 근데 이게 편해요. 이게 적응이 돼서 그런지. 공항 식당에 밥 잠깐 얘기 드리면 오늘이죠. 7월 7일 중식 석식은 오징어 야채볶음, 시래기국, 콩자반, 유부, 콩나물 냉채, 포기김치, 쌀밥. 그 다음 내일 7월 8일 조식은 통마늘, 제육볶음, 조랭이 떡국, 연근조림, 수제 양파, 장아찌, 포기김치 등. 다음 7월 8일 중석식은 햄, 김치, 볶음밥, 미니우동, 충권, 튀김, 양상추 샐러드, 다음 단무지, 고추지, 깍두기 이렇습니다. 7월 9일도 있네요. 7월 9일 조식은 해물 순두부찌개, 미니 돈가스 가지나물 볶음, 참나물 겉절이. 그 다음 7월 9일 중석식은 춘천 닭갈비, 오이냉국, 청포묵, 야채 무침, 무생채입니다. 자주 밥을 먹으러 와서 기록할 겸 이번 영상에서 얘기해 볼 건 고급 택시와 대형 택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게 왜 빗종 개살구인지, 현실은 어떤지, 왜 추천드리지 않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야, 네가 돈 못 벌면 다 못 버는 거냐? 야, 그걸로 잘 버는 사람이 있어? 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될 때는 괜찮다고 얘기를 드리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저는 이제 고급도 대형도 포기를 하고 안 해요. 중형으로 넘어왔죠. 그런데 그걸 아직 하고 계시는 기사님들이 계시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시장에서 수요에 비해서 기사들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 그 시장에서 우리 기사님, 거기 아직 고급 대형 하시는 기사님이 그래도 수익 괜찮고 만족스럽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사가 상대적으로 좀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시는 기사님이 가급적이면 적고 오히려 하고 계신 기사님들 중에서도 천천히 정리하실 분 정리하면서 그래야지 결국은 우리 동료인 그 남아 계신 기사님들도 개개인들은 수입이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먹을 것이 별로 없는데 들어가면 남아 계신 기사님들은 더더욱 힘들고 어차피 기사가 늘어나면 결국은 뭐 손님이 한정되어 있는데 수입이 나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서로 고달프니까 가급적이면 자제하시는 게 좋으실 거다라는 관점에서 단점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일단 고급 택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이게 참 진짜 빛 좋은 개살구예요. 저도 이제 일반 택시를 쭉 하고 하다가 옛날에 일반 택시 그거 오피루스 있죠. 옛날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도 있는데 지금 완전 구형 오피루스는 없고 신형 오피루스는 길에서 가끔 보는데 구형은 거의 없죠. 그 구형 오피루스로 했거든요. 일반 택시. 그 기름 엄청 먹었는데 그걸로 하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쭉 지나고 이거 고급 택시 나오면서 야 이거 괜찮겠다. 우리가 이제 뭐 사람들 돈도 많고 부자도 많고 그러면 이 좋은 차로 하면 서비스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겠다. 야 이거 외부에 뭐도 없고 뭐 그렇게 포장이 되니까 야 이거 돈 벌 수 있겠는데 괜찮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고급 택시를 시작하고 뭐 차도 한 번 정도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경험했던 걸 생각을 얘기를 드리면 지금 고급 택시 한국의 이 구조는 사실은 굉장히 빛 좋은 개살구다 진짜.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단 고급 택시라는 것 자체가 비용이 비싸겠죠. 일반 택시보다. 그러면 비용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을까? 자, 이거부터 생각을 해봐야죠. 고급 택시는 이제 외부에는 뭐 표시 없이 승용차 그대로 하고 번호판만 노란색인데 그래도 결국은 번호판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그건 누가 봐도 택시라는 걸 알 수 있죠. 내 차가 아닌 거예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뭐가 가장 중요하죠? 소위 이제 가오가 중요하죠. 왜 막 S클래스 타고 왜 고급차 막 대형 세단 같은 거 타겠습니까? 그게 자기들이 편한 것도 있고 기사를 쓰고 이렇게 편한 것도 있지만 소위 얘기하는 이제 가오죠. 뭐 어디 사업차도 그렇고 뭘 하는데도 그렇고 이제 소위 딱 있고 기사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대형 세단이면 가오도 작고 결국은 소위 돈이 많아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미 우리 택시에서 하는 고급 택시는 택시이기 때문에 배제가 돼요. 그냥 저건 잠깐 불러서 탄 택시일 뿐인 거죠.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자, 기본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빠지죠.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사실 임원급으로 가면 웬만하면 다 차량이 나오고 고위 임원으로 가면 기사까지 다 딸려 나와요. 대기업에서 그래도 돈 좀 있는 사람, 방구 좀 끼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차량 나오는 게 뭐 그랜저부터 시작해서 기사 딸리는 건 뭐 G80, G90 정도 가면 이제 기사들 쭉 딸리고. 자, 그러면 기업에서조차도 소위 돈 있는 사람, 기업에서 돈을 좀 많이 쓸 수 있는 법인카드 좀 긁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기사들이 차량들이 다 나와요. 그들도 사실은 손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고급 택시를 많은 돈을 내고 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많지 않아요. 뭐 기업에서 하는데 잠깐 이용하는 목적으로 고급차가 필요하다. 뭐 이런 사람이거나 혹은 내가 기업의 고위 임원은 아닌데 버카는 쓸 수 있고 뭐 크게 눈치를 안 봐도 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장거리 출장을 가는데
지금 차가 마땅하게 필요한 게 없고, 거기에서 이제 아니면 뭐 외국에서 바이어가 왔는데 그분들에게 서비스할 것들 뭐 그런 식. 그러니까 사실은 고급 택시라는 게 손님군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고급 차량들이 많이 이용되던 게 이제 조금 다른 성격이지만 뭐 회의 같은 거, 컨벤션, 학회 그런 거 이제 하면 거기에는 보통 이제 뭐 이를테면 의사라고 하면 의사 그 병원들이 쭉 퍼져 있잖아요. 그럼 그 학회에서 그 명단을 쭉 나오면 그걸 가지고 기사들에게 쭉 할당이 되는 거죠. 그럼 기사는 그 학회에 맞춰서 그 의사의 병원 혹은 대학병원 이런 데 가서 모시고 학회까지 호텔이나 어디 장소까지 모셔주는 이런 것도 있고, 대략 이런 쪽이 이제 고급택시의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급택시 시장,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 야 고급차 타는 사람들 많네, 그러면 이 고급택시도 잘 되겠다 이 생각을 하지만, 실제 그 한국의 구조에서 이 택시의 고급택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전체로 보면 많지 않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게 있죠. 결국은 이제 돈 어느 정도 있는데 회사 차가 나오진 않아. 퇴직은 했어. 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사 딸린 차 계속 쓰다가 그래도 그 맛을 못 잊죠. 근데 이제 퇴직했어. 그러면 이제 그 회사에서 제공되는 차는 없잖아. 근데 그 맛을 알거든. 근데 어떤 시점, 어떤 뭐 공항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때는 그래도 그런 걸 좀 예전처럼 회사에서 방구 좀 낄 때처럼 그렇게 좀 의시대고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부르는 거죠. 아니면 공항을 가는데 내가 돈이 많아. 강남에 돈이 많아. 한 뭐 수백억 있어. 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좀 편하게 일반 택시보다는 좀 편하게 가고 싶다. 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런 사람들만 공략해서 단골로 만들면 되지 않냐. 자, 이 생각을 또 하실 텐데 이건 또 문제가 뭐냐면, 저도 이걸 경험해보고 생각처럼 쉽지 않다. 자, 고급 택시를 부른다. 근데 단골을 만들었다 이꼴 내가 만족스럽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단골이면 제가 만족스럽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그 다음에 제가 운전하는 차, 자 이런 것들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럼 결국 일을 무조건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건 애초에 단골이 아니죠. 그러니까 단골을 많이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그 단골이 저도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단골을 꽤 만들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단골이 어느 정도 늘어나요. 늘어나면 내가 몸이 하나야. 그러면 내가 서비스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 단골을 많이 만들어도 그 사람들 내가 다 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모시고 뭐 어디 데려다 주고 일단은 운전을 해야지 돈을 벌잖아요. 근데 내 몸이 하나야. 내 몸이 하나인데 아무리 단골을 많이 만들어봤자 결국 사람들이 생활하는 패턴이 비슷하잖아. 출근할 때, 아니면 퇴근할 때, 아니면 뭐 공항 갈 때, 아니면 무슨 행사 갈 때, 아니면 호텔 갈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라면 사람들이 생활 패턴이 막 제각각이면 고맙죠. 아니면 진짜 길빵처럼 아다리 딱딱 맞아 떨어져서 내리고 바로 타고 내리고 바로 타고 이러면 고맙죠.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일수록 생활 환경이나 그 어떤 살아가는 패턴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웃긴 게 뭐냐면 공항 가는 때 다 비슷하게 예약을 신청하고, 아니면 뭐 어디 호텔 가거나 뭐 할 때 다 비슷한 시간에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단골을 많이 만들어도 사실은 몰릴 때만 손님이 몰리고 몰리지 않을 때는 한가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겠죠. 이건 내가 그러면 이걸 이제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의 기사들은 포기하고, 그래도 여기서 좀 발전한 기사들이 팀을 짜요. 비슷하게 촬영을 한다든지 비슷하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해서 팀을 짜서 제공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인간관계이다 보니까 서로 신뢰도 그렇고 뭔가 좀 그래. 뭐 이를테면 이거야. 내가 오늘 춘천 못 가. 근데 내가 못 가는 대신 이 단골을 놓치기 아까워. 그러면 동료 다른 만족스러운 기사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겠죠. 혹시 이거 내가 단골로 모시는 분인데 춘천 갔다 올 수 있겠냐? 강원랜드 가능하겠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처음엔 사람 관계는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막상 갔어. 근데 그 차도 새 차고 기사도 더 잘해줘. 그러면 손님은 어떻겠어요? 손님은 이 사람이 더 좋네, 더 만족스럽네, 더 편하네, 운전 더 잘하네. 그럼 넘어가 버려. 이쪽으로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단골이었던 그 기사에게 떠나서 저쪽으로 가버려. 그러면 그 두 사람은 어떻겠어요? 이번에 누구 저 어디 간 그거?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단골이었던 사람은 기사님은 그 사람이 예약이 이제 점점 안 들어와. 근데 그 사람이 안 하냐? 그건 안 할 건데 이 정도면 그 사람이 예약할 때가 됐는데, 강원랜드 갈 때가 됐는데 연락이 안 와. 그래서 이렇게 수소문하고 뭐 소문 이렇게 듣고 뭐 하면 다 알죠. 결국은 소개해줬는데 거기로 이제 더 좋아서 가버리면, 그러면 이제 기사들 사이에서도 결국은 서로 일을 주고받고 팀을 짜고 같이 막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결국 그런 게 손님 입장에서는 그냥 더 새 차고 더 만족스러우면 좋은 거야. 그럼 그쪽으로 가버리면 사람들 사이에 기사 간의 그 신뢰가 무너져 버려요. 당연히 여기에서 이게 팀으로 짜서 팀이 막 20명, 30명까지 이렇게 막 커지면 진짜 그게 되지만 대부분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고급 택시에서 팀 짜고 이제 확 막 키워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 다 어그러진 게 그거예요.
서로 마음이 맞고 같이 길게 가고 신뢰하고 누군가는 약간 손해 보더라도 또 누군가는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이게 끌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결국은 단골을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더 문제는 뭐냐면 뭐 이를테면 공항을 가. 근데 그 시간이 새벽 4시, 3시, 2시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 일하는 패턴도 완전 깨져버리는 거죠. 아니, 내가 기존에는 이렇게 일하던 시간이 있는데 단골이 몇 시에 공항을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안 갈 수는 없는데 막상 그 시간은 내 생활 패턴과 완전 달라. 자는 시간과 완전 달라. 그럼 어떻게? 결국 그 운행하려고 잠 안 자고 운행하면 내 생활 그날 패턴 다 무너져서 그 다음날도 영향 있고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골을 만들고 많이 만들어도 의미가 없고 그 다음 단골을 만들어봤자 또 그 사람이 원하는 시간대에 일을 해줘야 되는데 막상 그 원하는 시간대가 참 우리랑은 안 맞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해보고 약간 피존 개살보다 의미가 없겠구나 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접어버렸어요. 물론 지금도 고급택시를 잘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새롭게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하시고 이게 또 차를 바꾸고 막상 들어가서 부딪히면 이미 늦어요. 손해를 보고. 그래서 그래도 나는 고급택시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잘 생각하고 진짜 잘 생각하고 처음부터 진짜 단점이나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누구 고객으로 돈을 벌겠다라는 걸 분명하게 해서 해야지. 그게 아니면 막상 시작했다가 생각과 다르면 돈만 날리고 뭐 서울 좋게 그냥 고급 차만 끌고 가스만 열심히 때우다가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한국 고급택시 시장에서 누가 그나마 돈 벌고 버텼냐 라고 하면 처음에 거의 극초반에 K9이 그게 얼마였더라? 3,900만 원인가 그랬어요. 1세대 K9이 깡통은 굉장히 많이 그때 재고가 많아서 할인해서 팔았거든요. K9. 그래서 그거 뽑으신 분들 중에서 아직도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렉서스나 뭐 좋은 거 뽑아서 단골 더 좋은 차로 하면 좋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그게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본 뽑고 그걸로 콜만 뭐 카카오 블랙이든 우버 블랙이든 그것만 하면서 계속 일하셨던 분들이 사실은 수익은 가장 많이 내셨어요. 그 다음에 또 차의 관점에서 본다면 마찬가지로 고급 세단들이 돈도 많이 들고 가스도 많이 먹고 또 개조하면 이제 좀 지나면 또 손 볼 것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뽑는 분들이 계신데 고급 택시인데 그 ES300H 렉서스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어요. 그건 개조 없이 그냥 휘발유로 타시는 거예요. 근데 연비가 뭐 15, 16은 나오니까 괜찮아서 굳이 뭐 보조금 안 받아도 이게 대형 세단이니까 가스 개조하면 연비가 더 안 좋거든요. 그러면 거의 렉서스 그 개조 안 한 거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렉서스가 더 좋은 거예요. 연료비가. 그래서 초기에 보면 그거 뽑으셔서 그냥 개조 없이 탄 분들도 꽤 많이 타고 거의 뭐 대표차까지 몇십만 킬로 타다가 이제 바꾸시고 그런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이 진짜 돈을 버신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고급 택시 하셔도 돈을 벌고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참 세상 쉽지 않다. 혹시 고급 택시 하시려는 분들은 잘 고민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뭐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저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 마시라. 돈 진짜 많고 돈 안 벌어도 되고 그래도 좀 가오 잡고 다니고 싶고 양복 입고 다니고 싶다. 그러시면 하셔도 된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돈 벌으셔야 되는 거면 저는 그냥 중형택시 열심히 하는 게 낫지 굳이 그거 하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